노 리스크 갭 투자입니다. 오히려 저는 만약에 집행 정지가 됐다. 와,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더 좋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브랜드의 5년 10억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이 경매 입찰을 꽤 많은 횟수를 도전을 하시다가 최근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차순이랑 거의 근소한 차이, 거의 십몇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되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소유자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좀 걱정이 되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잔금 통지서가 오고 나서 이틀 뒤에 개인 회생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모든 그 경매 절차가 스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불허가를 받아준다고 하더라. 불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를 불허가를 신청을 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점에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굉장히 도움될 만한 팁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경매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어, 개인 회생 때문에 집행 정지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 개인 회생 또는 이제 파산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어,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이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 투자자가 취해야 할 스탠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입찰 전에는 사실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지언정 이미 입찰 전에 이 개인 희생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 정지가 돼버렸겠죠. 그러면 저는 딱히 어떤 것들을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뭐 집행관 두드려 패가지고 야, 이 경매 그대로 진행 안 해? 야, 나 이거 많이 알아봤단 말이야. 폭력 쓸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따로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이제 다음 물건 찾아보거나 이 경매 물건이 이제 뭐 개인 희생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진행이 되면은 그때 입찰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내기 전에 이 개인 회생이 이루어졌거나 잔금 내고 난 뒤에 이제 개인 회생이 이루어졌거나인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두 번째예요. 이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납부 전에 이제 개인 회생이 이루어지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3번 같은 경우는 내가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은 잔금 납부를 한 시점으로부터 이 집의 소유권은 사실상 제가 가진다. 그러니까 낙찰자가 가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소유주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인도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명도하거나 이런 건 따로 문제가 없죠. 다만 이제 배당에서 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건 투자자 입장인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난 투자를 하려고 또는 내가 실거주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써야 될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투자자의 관점으로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번 낙찰 받고 났는데 이제 잔금 납부 전에 개인 희생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왜 개인 희생? 그러니까 어 소유자 입장에서는 왜 개인 회생 파산 신청을 특히 잔금 내기 전에 이제 신청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 회생이 이 신청이 뭐 승인이 되거나 또는 뭐 기각이 되거나 거기 진행이 되는데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 소유자는 내가 그 안에 점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점유, 그러니까 실제로 살고 있는 거겠죠. 살고 있을 때는 최대 2년까지는 이 이제 물건지에 대해서 내가 뭐 최대 2년 뭐 더 길 수도 있고 또는 짧을 수도 있고 한데 그만큼 내가 여기 점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내가 안에서 좀 더 살 거야. 살면서 내가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뭐 채무를 내가 뭐 상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채무자의 뭐 협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뭐 이렇게 좀 풀어보려 한다던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미 경매일 때는 어떤 대처 방법을 좀 쓸 수가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이 대처 방법은 크게 좀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집행 정지가 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이 보증금은 이 경매, 그러니까 개인 회생 신청하신 분이 승인이 되거나 기각이 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수 드릴 게 없네. 이 소유자 욕을 좀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시간 날렸네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 이거는 선택지에 그냥 이제 일반 평범한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가 생각할 만한 그런 선택지인 거죠. 근데 2번부터가 좀 중요해요. 2번부터는 노 리스크 갭 투자입니다. 오히려 저는 만약에 집행 정지가 됐다. 와, 그러면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더 좋아.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 노 리스크 갭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냥 경매 물건 갈아타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요 위에 나온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물건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죠.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하나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거를 예를 들 때 예시를 들어가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요 물건은 실제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사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물건 뭐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지를 원치 않으셔가지고 중요 내용 부분들은 좀 지웠고요. 보면은 2차 때 이 감정가가 2억 9천짜리였어요. 2억 9천짜리였는데 이제 20% 감가된 거죠. 20% 떨어진 가격에서 약 14만 9천 원 정도를 이제 차순위보다 더 쓰셔가지고 81% 정도의 낙찰받았어요. 차순위랑 금액 차이가 15만 원밖에 안 났습니다. 보면서 이때 와 대단하다 축하드린다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좀 안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낙찰받고 이제 며칠 안 지나서 이때가 5월 7일 낙찰 받았거든요. 5월 7일 하고 나서 이제 최고가 매수인 3일 뒤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을 해가지고 열람 복사했겠죠. 사건 열람을 하셨고요. 그 뒤에 이제 잔금 낼 때쯤에 채무자 겸 소유자 박땡땡 씨가 집행정지 신청서 가로 열고 이제 개인 회생 신청해가지고 집행 정지됐다는 거죠.를 했어요. 아직 잔금을 내기 전에 이 신청을 하게 되면서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자가 이 잔금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좀 많이 좀 보니까 이분이 소유자가 이런 행위들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이 집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이루어졌었고요. 보면은 이제 17년에 강제 경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취소를 한 거예요. 그 말소되고 또 18년대 이제 강제 경매 또 이제 취소되고 임의 경매 해가지고 이제 요게 나온 건데 자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첫 번째 너무 불안하고 뭐 그냥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갭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니면은 내가 이거 물건을 놔두면서 언제든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다른 물건을 낙찰받으면 그때 내가 이 보증금을 돌려받아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네 번째, 좀 요거는 그분의 이제 투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좀 그분에 맞는 이런 조언들을 좀 드렸어요. 여기서 1번은 너무 쉽죠. 그냥 보증금 돌려받는 거. 요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 리스크 갭 투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뭔데? 갭 투자면 갭 투자지. 노 리스크 갭 투자가 도대체 뭐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의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약 2억 6,600 정도였어요. 이분이 낙찰받은 금액이 2억 3,800만 원대니까 약, 그럼 뭐 지금 이때 뭐 하한가죠? 하한가로 2억 6천 정도니까
뭐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의 차익이 나게끔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매매로 해가지고 내가 당장 팔아버리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세전으로 2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볼 수 있을 건데, 내가 갭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 2억 6,600에 이제 갭이 되고요. 2억 정도의 전세가 나가요. 그러니까 전세가에서는 상한가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하한가. 이걸 이제 보면은 알죠? 한가, 그럼 뭐 가장 낮게 전세 또는 가장 높게 했을 때 우리가 갭이라는 게 매매가, 전세가 하면은 요 사이를 내 자본을 넣어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1억짜리 물건이다. 그런데 전세가 8천이다 이러면은 내가 2천만 원 내 돈 들어가고 8천만 원은 전세에 들어가는 사람의 보증금으로 이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기간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지금 최소로, 그러니까 내 갭 최소로 들어가는 게 지금 보면은 가장 비싸게 전세 들어오시는 분이 2억쯤에 들어와요. 그리고 가장 싸게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이 2억 6천에 이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못해도 6천만 원 정도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분 얼마 들어갔다고요? 보증금 얼마 들어갔냐면은 2,352만 원 들어갔어요. 보증금이. 그러면은 지금 내 투자금은 2,3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러면은 내가 최소로 들어가는 갭 투자가 얼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면은 3,700만 원은 내가 더 써야 돼. 원래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갭 투자를 하려면은 3,700만 원 더 써야 되는데 내 투자금 얼마 들어갔다고요? 2,3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엄청 적은 금액으로 지금 내가 이거를 단기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뭐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는 이제 내가 뭐 돈 적게 일단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장점은, 만약에 이 갭 투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1억의 물건을 2천만, 내 돈 2천만 원 들이고 전세 8천만 원으로 샀어. 그런데 이게 2년이 지나가지고 물건 가격이 1억에 샀는데 이 8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내 2천만 원은 지금 날려버린 거잖아요. 내가 이 전세에 나간다고 하면은 8천만 원 그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럼 물건 가격이 내가 들어간 투자금이 다 날라가 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은 다행이지만 떨어지면은 우리 흔히 아는 이제 깡통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2년이 딱 지나가지고 물건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은 내가 이 잔금 내면 돼.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 물건 가격이 떨어졌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매매가가 2억 6천인데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가지고 상한가가 이제 보면은 3억 천이니까 한 요 정도가 3억 천인 것 같아요. 3억 천쯤에 지금 이게 보면 3억 8천까지 올라가 있었네. 그런데 3억 천쯤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잔금을 내고 진행을 하면은 4천만 원이나 더 번 거죠. 그런데 떨어졌어. 그러면 그냥 보증금 돌려받으면 돼요.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인 회생 이게 기각이 되거나 신청이 이제 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이거를 선택권이 없어져요. 물론 신청이 이제 딱 되면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차피 이 임의 경매는 별채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개인 회생이 뭐 승인이 돼가지고 이분이 진짜 개인 회생 한다 하더라도 이 물건 자체는 뭐 진행이 되는 거고, 뭐 불허가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 잔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겠지만, 이게 승인이 되거나 개인 회생이 승인이 되거나 이제 기각이 될 때까지는 저한테 낙찰자가 선택권이 있다고요. 내가 보증금 돌려받을지 아니면 그냥 계속 놔둘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개인 회생이 딱 되기 전까지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갭 투자를 하면서 가격이 오르면은 그대로 가, 떨어지면은 돌려받아 라고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점이 또 있습니다. 단점은 2년 이제 보통 요 들어가시는 분들이 2년 비과세를 이제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물건 갭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 이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의 투자 기간은 2년이잖아요. 왜냐면은 2년 지나면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내가 가격 오른 것만큼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간에 다른 세금도 있겠지만,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2년 지나가지고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소유권은 실제로는 내가 잔금 낸 시점부터 내가 소유권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내가 이게 뭐 이제 개인 회생이 2년 지나가지고 뭐 끝나서 잔금을 냈다 하더라도 그 시점부터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뭐 단점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또 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면은 좀 줄이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이용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요런 단점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물건 갈아타는 방법입니다. 이 물건 갈아타기가 뭐냐면은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가요. 자, 집행 정지가 됐어요. 그럼 다음 날 바로 법원 갑니다. 법원 가가지고 보증금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보증금 돌려받고 야 다음 물건 찾아야지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물건 놔두고 자 내가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이 10% 들어가는 거잖아요. 10%. 그런데 보통 대출 나올 때 80% 대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자본이 최소 20%는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전체 물건이 1억이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은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경매에 입찰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는 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 10%는 대출 받으면서 10%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또 10%나 같이 해가지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 보증금 내 나머지 10% 있어. 그쵸? 근데 이 10% 가지고 또 다른 물건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물건 그러면은 낙찰 받는 순간 집행 정지가 된 물건의 보증금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 물건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분이 돈도 좀 있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도 많은데 심지어 무주택자야. 그래서 첫 번째 물건에는 80% 대출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한 70% 대출이 나오고 요런 것들의 대출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다 커버가 가능해 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물건 갈아타기가 아니라 그냥 가는 방법도 있어요. 첫 번째 물건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집행 정지가 됐어. 냅둬. 그리고 냅두고 다른 물건 찾아가지고 그거 진행을 이제 내가 사고 팔고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뭐 팔았어. 그럼 이 집행 정지가 된 물건이 기간이 지나가지고 개인 회생이 뭐 신청이 불허가 됐든 승인이 났든 어차피 이미 경매이기 때문에 그대로 경매 진행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또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갭 투자를 해놓으면서 하다가 떨어지면 포기하는 거고 올라가면은 내가 더 좋은 거고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뭐 자본이 뭐 그렇게 없다 하면은 물건을 갈아타는 방법으로 가도 돼요. 6개월 안에 이제 내가 그냥 또 다른 거 찾아보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렇게 이제 개인 회생으로 집행 정지 시에는 개인 회생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 정지된 물건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다른 물건 낙찰받아가지고 낙찰받는 시점에 보증금 돌려받아서 이 낙찰받은 물건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 자, 요약해보면은 총 3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집행정지 된 후에는 그냥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두 번째, 갭 투자 해봐라.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금 갭 투자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오르면은 너무 좋고, 떨어지면은 그냥 보증금 받아오면 된다. 세 번째, 내가 여유가 안 돼. 그러면은 다른 물건 낙찰 받으면서 그 동시에 집행 정지된 거 불허가 신청해가지고 보증금 받아와라. 세 번째, 네 번째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가 혼합으로 해가지고 한번 투자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집행 정지가 됐다라면은 잔금 납부 전에 집행 정지가 됐다라면은 요런 방법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이바이.